앞에 거는 쓸 필요 없어요. 저번에 썼던 건데. 자, 일단은 복습을 좀 하고 들어가자. 우리 저번에 수동태는 다 끝냈었고, 심지어 책에 있는 것도 한번 봤었죠. 그리고 이제 사실 저번 시간부터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앞에 잠깐 봐, 얘들아. 문법 레벨 테스트 날짜가 정해졌어요. 지금 우리가 오늘이 7월 11일입니다. July 11th인데, 한 달 뒤 정도인 8월 8일 날 시험 볼 거예요. 우리는 수금반인데, 수요일 날 시험을 안 보고 목금토 이렇게 보기로 했으니까 여러분 기준으로 금요일 날 8월 8일 지금 이 시간에 볼 겁니다. 알죠? 그래서 그날은 수업 없어요. 그날은 여러분 오시면 그냥 이것만 보는 게 땡이에요. 네. 빨리 와서 빨리 오면. 근데 지금 이 시간이 아닐 거야. 다시 한번 정정합니다. 7시 20분에 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생각에는 여러분이 원래 7시 20분에 와야 되잖아요. 그때 볼 거예요. 더 빨리는 못 봐요. 더 빨리 볼 수 없어요. 왜냐면 먼저 빨리 봐버리면 유출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혹시라도 반을 바꿔서 가면 8월 7일부터가 볼 수 있는 날이고요. 어쨌든 강조하고 싶은 건 한 달이 채 안 남았다. 8월 8일 날 우리는 시험을 볼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우리의 그 방향성은 뭐냐? 첫째, 진도를 빨리 나가야 돼요. 진도가 너무 많이 나가는데 빨리빨리 나가야 돼요. 지금 지쌤이랑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래도 우리 반이 좀 더 빠른 편이거든.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끝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진도야 뭐 내가 이끄는 대로 어떻게든 가겠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자기 실력도 좀 정비하고 윗반 올라가는 어떤 야망도 갖고 있는 친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은 기간이 3, 4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에 돌입을 하셔야 돼요. 준비라는 건 별거 없고 선생님이 시킬 때 그 틀린 것들 오답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열심히 한 다음에 그거 챙겨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전까지는 여러분이 사실 맨 마지막 한 5문제, 10문제는 안 봐도 됐을 겁니다. 5문제 정도는 안 봐도 됐을 거예요. 뭐 35번부터 40번인가 거기까지 안 봐도 됐을 텐데 앞으로 올라가는 반에는 모든 시험을 봐야 돼요. 모든 문제를 다 풀고 그러려면은 그거에 걸맞는 능력을 봐야겠죠. 가볼게요. 자, 앞에 보시면 우리 저번에 가정법 살짝쿵 들어갔었는데 가정법 일단 조건문이랑 비교는 해야 됩니다. 조건문은 사실 이 전 단계까지는 여러분 GTI까지는 가정법에 편입을 잘 안 시키는 편이에요. 조건문은 지금 선생님이 얘기해주는 대로 조건값이 적용이 되면 결과값이 튀어나오는 거고 조건값이 만약에 B가 안 오는 쪽으로 반대값이 들어가면은 결과값이 반대가 되면서 취소가 안 되는 거고 이게 조건문이고요. 가정법은 이미 본인 안에는 답이 있는 거예요.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기 때문에 본인도 그 현실적인 현실력이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사고는 가능한데 그거의 반대를 가정하는 게 가정법입니다. 조건문은 가정법 현재라고 불리기도 해요. 우리는 윗반이기 때문에 높은 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고 가정법 현재일 때 일어날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은 있는 경우 해석은 만약 뭐뭐라면 뭐뭐일 것이다인데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내일 비가 온다면 우리는 여행을 취소할 것이다. 이거야 will can may 가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럼 진짜 가정법은 뭐냐? 이미 알고 있겠지만 가정법의 가장 쉬운 파트는 가정법 과거 그 다음이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가정법 과거는 이제 처음에 애들이 뭘 조심해야 되냐? 해석하게 할 때 시키면은 자꾸 이렇게 해석해요. 내가 뭐 더 했었다면 안 되거든. 이건 현재로 해석을 해야 돼요. 내가 더 똑똑하다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나는 100점을 맞았을 텐데 이러면 안 되고 나는 100점을 맞을 수 있을 텐데 라는 현재형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현재형 해석을 고집하는 이유는 뭐지? 뒤에 봐봐. 과거 완료 해석이 우리가 맨날 실수하는 그거잖아. 였다면 였을 텐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얘는 구분을 지어줘야 돼요.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해서 해석은 현재로 하셔야 되고요. 비동사 같은 경우는 과거 형태를 써야 되는데 was는 절대 안 되고 were를 써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유학 가서 그냥 외국인하고 떠들 때는 was 써도 상관없어요. 걔네도 쓸 테니까. 근데 우리는 문법을 배우고 시험 보려고 하는 거잖아. 시험에서는 was 쓰지 말고 were를 쓰세요. 우슈쿠만하고 줄여서 부르는 이 어떤 그 약자 같은 거 would, should, could, might의 앞글자를 딴 겁니다. 자, if I were smarter, 내가 더 똑똑하다면 I could get 100. 나는 100점을 맞을 수 있을 텐데. 이고요. 얘를 만약 직설법, 굉장히 직설적인 상태로 야, 너 실제로는 더 똑똑하지 않으니까 100점은 맞을 수 없는 상태잖아. 할 거면 as나 because를 쓰고 이런 형태로 바꿔요. 과거가 아니라 현재로 바꿔야지. 직설적이니까. 지금 현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음 조동사 현재형은 will can may로 바꿔서 우시코마가 아니라 또 얘도 앞당겨집니다. 시제가 현재로. 모든 친구들이 이것까지 잘 지키는데 항상 까먹는 게 뭐냐? 긍정문은 부정문으로, 부정문은 긍정문으로 바꾸는 거. 이것 까먹어요. 양쪽에 다 해줘야 되고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했었던 해석, 뭐뭐였다면 뭐뭐였을 텐데를 여기서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던 거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의 이름이 이렇게 과거 완료라고 부르는 건 솔직히 좀 아쉽죠. 왜? 얘 때문에 애들이 맨날 헷갈려 하거든. 자, 이 과거 완료란 이름은 사실 형태에 그냥 과거 완료가 등장한다는 것뿐 실제로 해석은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해야만 합니다. 해석은 저렇게 하면 되고요. 59만 또 나오죠. have pp 놓으시면 돼요. If he had studied harder, 걔가 더 열심히 공부했었다면 he could have passed it. 걔는 이 시험을 통과했을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설법 바꾸는데 직설법 공식 외우는 게 여러분한테 너무 힘들진 않을 게 잘 봐. 어차피 좀 귀찮긴 하겠지만 여기서 이 현재형만 조금 과거로 돌려주면 되거든. 다 똑같아요. 복부신데 과거로 돌리고 얘도 will can may 대신에 하나 돌려서 과거로 59만하고 동사 원형하면 됩니다. 이 모든 걸 여러분이 다 기억한 다음에 가장 놓치기 쉬운 것보다 양쪽에 근부, 부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저번에 썼던 거고요.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걸로 썼어요. 자, 우리의 오늘 목표는 가정법을 다 끝내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진도상 좀 앞서갈 것 같고요.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가정법을 다 끝내주고 근데 가정법을 되게 자세하게 설명하더라고. 너무 마음에 들어. 책이 정말 마음에 드는데 지금 진도가 남은 걸 생각하면은 조금 아쉬워. 우리 지금 진도가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9개의 진도를 거의 8번, 7번의 수업만 해야 되니까 어떨 때는 한 번 수업 들을 때 거의 2번을 나눠야 돼요. 접속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워서 책만 보고 해도 될 것 같고요. 걔랑 전치사 정도만 빨리 책에서 덜고 책으로 덜고 나머지는 뭐 필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요. 애들이 안 틀리는 거는 뭐 굳이 우리가 시간을 들 필요 없습니다. 자, 일단 적어주세요. 가정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공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실은 다 정답이 정해져 있거든요. 조금 아쉬운 건 실제로 외국인들과 대화를 해보면 외국인들이 되게 브레이크 해가지고 써요. 가정법을 이 공식대로 딱딱하지 않고 의외로 약간 청소년기 특히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시험에서는 공식만 잘 외워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다 맞출 수 있고 다만 이따가 선생님이 우리 교재에 있는 거를 필기로 다 적으면은 필기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교재를 보고 넘어갈 게 있는데 독해 시간에 도움받을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가정법을 if랑 as if 이것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as if, IOC 말고도 가정법 얘기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따가 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as if랑 IOC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우리가 해보자. 가정법이 만만한 단어는 아니에요. 자, 앞에 보세요. 설명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까지 봤었던 건 조건문이면 조건문, 예를 들어 조건문이면 가정법 현재라고 그러잖아요. 조건문. 아니면 일단 내가 반대라는 건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더 똑똑해질 수 없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가정법 과거. 그게 아니라 옛날에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반대를 가정할 때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혼합 가정법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한 경우예요. 두 개를 섞은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반대의 사실을, 그러니까 옛날 사실의 반대를 가정했는데 그 일이 벌어지면 지금 상태도 달라질 텐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반쪽씩 잘라 보시면 돼요. 해석도 반쪽.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 형태도 반쪽이에요. 과거 완료니까 왼쪽에 had pp를 쓰고 오른쪽은 우시코마하고 have pp가 아니네. 왜 have pp가 아니죠? 오른쪽은 가정법 과거를 써야 되니까 그러겠죠. 동사 원형을 쓰면 됩니다. 내가 어젯밤에 좀 더 잘 잤었다면 오늘 이렇게까지 피곤하진 않을 텐데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걸 직설적으로 생각하면 우진아 어제 이 사람은 더 잠을 잘 잘 수 있었겠어? 없었겠어? 없었어요. 그럼 지금 피곤하다는 얘기야 안 피곤하는 거야? 피곤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얘기입니다. 어차피 가정법은 항상 반대가 정상이에요. 반대가 현실입니다. 반대가 현실. 직설법인 경우에는 as나 because를 쓰고 얘도 똑같은데 반쪽만 따오세요. 가정법 과거 완료의 반쪽, 왼쪽은 가정법 과거 완료고요. 오른쪽은 가정법 과거의 직설법 형태입니다. 근부 부금 당연히 먹여야죠. 이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근데 잘 들어봐봐. 이따가 책에서 예시가 나오긴 나올 텐데 선생님은 사실 이것만 거의 많이 봤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상황이 바뀌었으면 지금 어떨 텐데만 봤는데 아주 드물게 반대의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지금 현재가 이렇다면 이렇지 않다면 옛날에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따가 좀 예시를 책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반대도 가능합니다. 넘어갈게요. 가정법이에요. 사실상 외국인들도 잘 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영화를 본다면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왜 쓰냐? 우리의 수준이 높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GH쯤 가기 시작하면은 웬만한 잘 못 배운 미국인들보다 문법을 잘합니다. 잘해요. 왜냐면 우리도 알겠지만 한국 청소년들이 이제 어휘력이라거나 국어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뉴스를 많이 보잖아요. 똑같아요. 외국도 국어 능력이 뛰어난 모국인이 있고 그렇지 않은 원어민이 있거든요. 그분들보다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영어 문법적 지식은 더 많을 수도 있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최고반 가면. 그렇고 지금은 거의 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여러분도 이미 뛰어나요. 굉장히 뛰어나고 잘하고 있으니까 잘 한번 해봅시다. 대신 안주할 만큼 뛰어난 레벨은 아니에요. 우리는 더 할 수 있어.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가가지고 영어 문법 책을 난 안 펴보고 싶어요 이런 친구라면 근데 아직은 좀 더 할 게 있어요. 대신 약간 속도는 괜찮다. 속도는 지금 속도면 아주 순항 중이다. 우지는 그 카페인을 하루에 몇 개 먹지? 잘 안 먹어요. 잘 안 먹어? 내일 더울 때만 먹어. 일주일에 두 개도 아 진짜? 영화 보니 힘들어? 아니 그냥 맛있어 보이기도.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렇고 우리 반은 필기에 귀재들이 많죠. 필기 정말 잘 써요 우리 반은. 필기를 열심히 봅시다. 이게 막 엄청 정도가 안 해야 되니까 자주자주 펼쳐보세요. 자주자주. 한번 펴보고는 한 10분, 15분만 봐도 돼요. 사실 2시간씩 볼 필요가 없잖아요. 펴보고. 그리고 특히 책에 있는 자기 그 서술형 틀린 것들을 좀 보세요. 그래야 더 정확해질 거예요. 우리 형광펜 아주 잘 활용해 주시고 슈드가 이렇게 쓰이는 건 사실 처음 보는 친구도 있고 처음 아니어도 이거 참 자주 안 보는데 이렇게 할 수 있죠. 해석만 보면 얼마나 간단하니. 앞에 선생님 설명 시작합니다. 가정법 미래라는 게 이제 미래.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게 조건문이랑 헷갈릴 거예요. 아니 조건문도 어차피 가능성이 좀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이 가정법 미래는 도대체 왜 쓰나? 아니, 미래에 대해서 가정을 하는 게 웃긴 거잖아. 지금까지 가정법은 얘들아 가정법 과거하고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었어. 가정법 과거는 민석희 우리가 어떤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거니?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이요. 그러면 현재야.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어떤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거지? 과거 사실이죠. 그런데 미래는 그럼 도대체 어떤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겠냐 이거예요. 미래 모르잖아. 미래를 아는 사람이 가정을 하는 거지 미래를 모르는데 어떻게 반대를 가정하지? 이럴 수 있잖아.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별거 아니고요. 가능성이 너무 희박할 때 쓰는 겁니다. 정말 혹시라도 내가 보기엔 너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정말 혹시라도 너가 그런다면 이렇게 해라라는 거예요. 밑에 봅시다. if 주어 쓰고 should 동사 원형을 쓰고 shall이라는 게 원래 뭘까? shall이 혹시 원래 어떤 거랑 연관이 있는지 아니? shall은 should의 현재형이에요. 알겠지? shall we dance 할 때 그 shall이 should의 현재형이에요. 원래는 이걸 잘 모르는 게 많아요. could의 현재형, would의 현재형, might의 현재형 다 보이죠? shall, can, will, may를 쓰고 59마를 이걸 쓰거나 또는 59마를 쓰고 동사 원형을 뒤에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비슷한 형태 2가 있는데요. 어차피 실현 불가능. 이거 희박한 거 그냥 불가능. 어차피 비슷합니다. if 주어 were to 부정사 그리고 뒤에 똑같죠. were to는 여러분이 아는 그 be to 용법이에요. be to 용법. 비동사 다음에 to 부정사 be to 용법을 쓰고 얘나 어차피 어느 형태로 가든 해석은 뭐다? 너가 그럴 리 정말 없지만 내 가치관은 그런 거야. 내 세계관에서 너가 그럴 일은 없지만 너가 혹시라도 그런다면은 뒤에 거 할게 이런 얘기죠. 이따가 예시는 책을 통해서 볼게요. 다음 갑시다. 책에 있는 거를 다 안 써도 있을 게 정말 대용이네요. 대용 표현. 대체한다. 대신해서 사용한다를 줄인 겁니다. 대용. 그리고 대용 표현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사실 되게 많아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1번은 우리 아랫반에서 배웠을 거야. If it were not for, what it not for, if it had not been for, had not been for, had it not been for 이거 있잖아요. 그거 외웠을 건데 밑에 2번, 3번, 4번은 일단 책을 통해서 선생님이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줄게요. 그걸 다 쓰다 보니까 뭐 속도를 못 맞추겠더라고요. 시간이 이제 부족하다. 여러분이 딱 봐도 중요한 단원인 거 알죠? 가정법 쪽은 뭐 아래 레벨일 때도 중요했지만 윗 레벨이 될수록 점점 중요해져요. 그리고 아마 이따가 책에서 여러분이 보다 보면 나 이런 거 처음 듣는데 하는 게 많을 겁니다. 다른 어떤 단원보다 그 격차가 커요. 그 아래 레벨은 가정법 미래 같은 건 알려줄 필요도 없거든. 거의 안 나오니까. 여러분은 그것까지 알아야 되는 레벨이고 격차가 큰 단원이기 때문에 이 단원은 중요한 단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를 더 빨리 안 나갔던 이유는 이렇게 중요한 단원에 다가오는데 내신 같은 거 하고 있으면 사실 여러분 머릿속이 이제 내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좋은 타이밍이 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집중 팍 해서 가정법을 벌려놓으면 좋겠죠. 도움 받을 게 많을 거예요. 일단 다자문책을 좀 외워줄까? 여기 지금 선생님 초록색 형광펜 쓴 곳은 그냥 외우면 되는 거예요. 여기를 뭐 굳이 이해하려고 들지 말고 무엇이 없다면이라는 뜻입니다. If it were not for. 자 그러면 우리 수아야. If it were not for 명사 여기라면 이거는 가정법 과거니 가정법 과거 완료니? 잘 안 들렸어. 크게? 가정법 과거니 과거 완료니? 과거죠. 왜냐면 여기 were이 과거형 동사니까요. 지연아, if it had not been for은 이거는 가정법 과거니 과거 완료니? 과거 완료죠. had not been for, had been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봐도 이 without이란 버폴은 솔직히 몰라요. 오른쪽을 봐야 돼. 쉼표 나오고 나올 건데 쉼표 한 다음에 오른쪽 형태를 보고 이게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를 판단하시면 되고 밑에 3번, 4번 같은 경우 솔직히 알 수 있죠. 딱 보자마자 이거는 가정법 과거네. 이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네. 이러시면 됩니다. 이따가 예시를 보겠지만 책에서는 다른 것도 알려주고 있어요. with를 사용해서 과정법을 표현하는 법도 있는데 얘는 뭐뭐가 있었다면 이런 뜻입니다. with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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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ould have been 이러면 걔 있었으면 이랬을 텐데 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는 otherwise는 보통 여러분이 모의고사 하다 보면 이 뜻만 알고 있죠. 무엇이 아니라면 반대의 경우였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활용하는 것도 이따가 책을 통해서 볼게요. 투부정사, 분사구문, 심지어 명사구도 가정법을 대체 가능한데 그냥 이것만 타이틀 봐가지고 나면 모를 겁니다. 이따가 나도 예시를 봐야 설명이 더 잘 되니까 예시를 보겠습니다.
얘만 적으세요. 이게 마지막 필기입니다. 오늘 마지막 필기고요. 이거 끝나고 나서는 우리 책을 점검할 거예요. 가정법을 오늘 다 못 끝낼 가능성이 큽니다. as if IOC를 건드리지 못했어요. 괜찮아. 그래도 그런 단어인데 어떻게 그지? as if IOC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접속사 같은 거 그런 금방 끝낼 수 있어요. 그런 거는 금방 할 수 있고 비교급 이런 것도 솔직히 우리한테 너무 쉬워요. 비교급. 오늘 배운 것 중에 이전에 필기 안 했었던 가정법 미래 그런 것들은 꼭 다시 한번 눈여겨 봐주시고요. 그것까지 알 수 있으면 벌써 여러분들은 아주 높은 실력자가 되는 거고 시험 문제도 여러분이 알았던 것보다 새로 배운 거 위주로 시험 문제 많이 낼 겁니다. 주간 테스트 같은 거. 수동 때도 이번에는 좀 그런 걸 위주로 많이 냈어요. 그래도 쉬웠을 거예요. 오늘 단어 안 한 친구는 없는 거죠? 거고 여기는 단어 안 한 건 없고 문법 재시험은 다음 주 금요일까지 보시면 돼요. 이번 주 수요일 거는 방금 넣어놨고 동영상. 지난주 금요일은 이거 수업 끝날 때쯤 편지 보는 앞에서 넣어줄게요. 미안해. 너무 늦게 넣어. 그렇습니다.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자, if 생략하는 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if 생략하려고 지금 꺼낸 거니까 생략은 해야겠죠. 일단 지워요. 그러면 지우고 나서는 납득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if가 생략된 거라는 걸 어떻게든 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도치를 시킵니다. 도치. 순서를 바꿔줘요. Where are you? 하면 돼요. Where are you? I will forgive him. 뒤에는 어차피 건들 필요가 없죠. 자, 밑에 가볼게요. 애들이 언제 좀 힘들어하냐? if를 지우고 나서 딱 바꾸려고 보니까 이거 not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닐까? hadn't, 아니면 had not 이거 가야 되는 거 아닐까? 아니에요. 아니고 그냥 had I not 그냥 놔두세요. had I not been ther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고. 자, 그러면 여러분 책으로 들어가자. 책을 한번 펴보세요. 6분 정도가 남았는데 우리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몇 쪽을 가는지 몇 쪽이더라? 분사와 준동사, 수동태, 가정법 여기입니다, 여러분. 오, 네. 자, 여기 가서 124쪽 가보자. 색깔펜 들고 빠르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가정법 현재 또는 현재 또는 미래 가정사는 만약 현재 또는 미래에 대한 가정이나 상상. 만약 뭐뭐라면 뭐뭐일 것이다. 이것만 밑줄 그어주세요. 단순 조건문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서 가능성 있음. 이게 중요합니다. 가정법은 가능성이 없거든요. 사실상 0 아니면 1% 정도기 때문에 없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 기본 형태는 외우셔야죠. 네,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알 거라고 있고요. 밑에 있는 거는 알겠지만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할 때 여기 많이 나옵니다. 조건과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여기 위에다가 will be 쓰면 안 된다고 적어요. will be 안 되고 is가 정답이에요. 근데 오른쪽은 왜 써요? 이러면 오른쪽은 어차피 if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쓰면 되겠죠. if 안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넘어갑니다. 오른쪽 가요. 자, 오른쪽 가서 가정법 과거부터가 일단 진짜 가정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 실현 불가능. 사실상 가능성이 없다. 오른쪽 보시면 해석이 만약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로 해석을 꼭 하셔야 되고요. 밑에 보시면 형태 다 다양한데 하나 조심해야 될 건 이거죠. 비동사라면 월로 통일한다가 꽤 중요해요. was 쓰면 안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뭐 영화를 본다거나 드라마 볼 때는 was 볼 거예요. 그럼 됐고, 자 밑에 가시면 이제 직설법 바꾸는 건 있네요, 그렇죠? 직설법 바꾸는 게 있어요. 직설법 바꾸는 건 내가 이미 필기로 여러분 다 줬으니까 그 공식대로 맞추시면 되고, 항상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이 긍부부궁입니다. 낫이 없었는데 꺼내는 이게 긍부부궁이 참 중요해요.
긍부부긍 네 글자만 좀 써주고 지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직설법 바꿀 때는 나도 가끔 까먹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할 것 없이 둘 다 긍부부긍 잘 챙겨주세요.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밑에 가서 126쪽. 자, 126쪽은 과거 완료인데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고 해석은 이겁니다. 쓰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필기에 다 썼으니까 할 얘기는 없고요. 밑에 쭉 가시다 보면은 직설법 하나 나오네요. 그렇죠? 직설법 한번 보시면 여기서 또 낫이랑 낫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동그라미만 치고 할게. 긍부부긍 안 쓸게요. 다들 알죠? 다음 오른쪽으로 가주세요. 오른쪽 가시면 여기부터가 이제 좀 오늘 건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혼합가정법이라고 하잖아요. 자, 위에 있는 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필기로 해준 게 이거고요. 일반적인 경우 과거 완료가 왼쪽, 그러니까 if 절쪽이 과거 완료인 거예요. 예시 하나만 별표 치고 그냥 읽어봐봐. 아까 내가 했던 거랑 완전 똑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2번 내려가서 2번은 좀 별표를 2개 칩시다. 2번이 사실 덜 자주 나와요. 덜 자주 나와서 어쩌면 더 어려운 건데, 자, 이거 해석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가 가난하다면 그렇게까지 많은 기부금을 냈을 리 없다. 이런 얘기죠. 냈을 리 없을 텐데. 이런 얘기잖아요. 얘는 사실 지금 보시면 왼쪽이 if 쪽이 가정법 과거인 거고, 형태를 보니까 반대로 오른쪽이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눈여겨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나중에 특목자 사고를 갈 수도 있는 거고, 특목자 사고를 가면은 문학 작품 같은 거나 소설이 내신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분명히 내실 수 있거든요. 충분히. 여러분이 보시면서 해석은 우리 원래 배운 대로 하시면 돼요. 다음 가서 128쪽으로 갑니다. 128쪽. 가정법 미래는 여기 나와 있듯이 should를 쓰거나 아니면 밑에 were to를 쓰시면 돼요. 예문은 궁금해서라도 한 번씩은 볼 것 같고 제발 좀 봐주세요. 알았죠? 왜냐면 우리 책은 지금 예문이 아주 좋아요. 좋은 예문들이 많은데 내가 그걸 필기에 다 녹여낼 수는 없었어요. 자, 오른쪽 가시면 without, with, otherwise가 다 있는데 1분 남았다. 1분. 아, 어떡하지? 이거는 내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숙제만 좀 적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를 지을게요. 숙제는 지난 시간에 혹시 어디까지 했니 얘들아? 102쪽까지였어? 126. 아, 126. 땡큐. 그럼 127부터 이미 다 적어주긴 했으니까 그래도 나가긴 해야 될 것 같아. 134쪽까지 해주세요. 134. 네. 가정법이 뒤에 두 번째 파트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거는 다